반갑습니다. 네. 일상의 유익한 지식을 다루는 유지식 채널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영화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영화는 여인의 향기 1992년작 여인의 향기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광고 음악 같은 거로는 음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이버 평점에 보시면 9.36점이더라고요. 오늘 확인한 게. 그리고 댓글 중에서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여자랑 춤추는 영화인 줄 알고 안 봤다. 네, 근데 이제 보고 나서 인생 영화가 됐다. 그 포스터가 탱고 춤추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치 무슨 이제 춤 영화인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있죠. 사실은 남자 두 명의 브로맨스 영화에 더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경험을 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이 주인공 한 명이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의 봉사를 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뭐 활동 보조를 하신다거나 특히 시각장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이 영화를 보시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점들은 너무 많잖아요. 점심에는 뭘 먹을까? 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등등해서 고민하는 시점이 엄청 많은데 고민이 될 때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영화? 자, 그러면 이제 줄거리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두 남자가 등장해요. 고등학생 찰리, 플랭크 슬레이드라고 하는 장교 역할. 이 두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고등학생 찰리는 넉넉하진 않은 집에서 명문학교에 다니는 걸로 나오죠. 크리스마스에 고향을 가기 위해서 부활절 연휴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고등학생 찰리는 교내 아르바이트 게시판을 이제 보다가 퇴역한 장교, 아까 얘기한 중령, 앞으로 중령이라고 할게요. 중령을 이제 만나게 돼요. 이분은 이제 보조하는 역할로. 근데 이제 갔더니 굉장히 개빡한 성격이고, 너 왜 왔냐? 너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안 하려고 했다가 그분을 돌봐주고 있던 사촌 여동생이었나? 가족분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실제로는 따뜻한 분이에요. 하면서 이제 막 얼르고 달래고 어쩔 수 없이 주말 동안에 슬라이드 중령을 돌보는 일을 하기로 해요. 그날 밤에 교내에서 알바하다가 나오는 과정에 교내 친구들이 교장을 골리기 위한 어떤 장치를 막 만들고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 교장이 위에서 떨어지는 페인트 세례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장이 누가 한 건지 밀고 해라 또는 신고해라 하는 협박과 회유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회유는 네가 밀고를 하면 너같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똑똑한 학생들한테는 내가 하버드에 보내주겠다, 장학생으로. 네가 신고를 하고 하버드에 가든지 아니면 신고 안 하고 퇴학을 당하든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찰리는. 근데 슬레이드 중령은 왜 주말에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냐면 어떤 비밀 여행을 준비했는데 자살 여행이었던 거죠. 찰리와 함께 뉴욕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좋은 호텔에 머물면서 최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런 내용들이 쭉 에피소드로 이어져요. 보시고 나서 좀 느낌이 어땠어요? 영화 감상부터 짧게 좀 한다면? 좀 오래된 영화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선 이 영화를 봐서 재밌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보다 길었잖아요. 영상 시간이 2시간 35분? 막 2시간 40분 가량이 되는 영화인데 그래도 어떤 의미를 담고는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영화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그렇게 지루하진 않고 소소하게 어떤 하나씩 교훈을 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한번 봤거든요. 보고선 다시 본 건데 역시 책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이 나이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20대에 봤을 때와 지금 이제 40대에 봤을 때하고 느껴지는 감동, 감정, 그다음에 이해의 폭 이런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미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영화 속의 주제 이야기 한번 다뤄볼게요, 그럼요. 영화에서의 주요 사건은 두 가지 큰 축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하나의 사건은 이제 5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게 된 장교인 중령, 중도 장애를 얻게 돼서 시각장애인으로 다른 사람들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이 상황.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자살을 결심하게 되죠,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자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살이 완성될 것인가라는 사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교장으로부터 같은 반 친구를 밀고 하라고 지금 협박이나 회유를 받고 있는 성실한 고등학생인 찰리는 밀고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안 하고 퇴학받을 만한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자, 그래서 두 가지 고민이에요. 자살을 할까 말까, 그 다음에 친구를 신고할까 말까. 찰리는 이제 신고를 하면 친구들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겠다. 네. 거기에 찬반 논쟁이 많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답답한 찰리 왜 말을 안 해? 약간 전 계속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분명히 친구들이 잘못된 행동이고 그냥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목격을 했지만 잘못한 사람이 당연히 퇴학을 당하거나 벌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좀 들어서 나 같으면은 말하고 하버드 가서 공부 더 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컸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있죠? 네. 나 같으면 나간다. 신고하고 하버드를 네. 갈 텐데 나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신고를 바로 해버리고 오히려 나한테 이득이 오는 것을 취할 텐데.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일까요? 너무 이기적인가?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중령이죠. 시각장애인 중령. 네. 선생님 같이 이제 선택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 친구들이 친한 친구도 아니었어. 네. 그리고 약간 문제아들이었잖아요. 문제아들을 의리 때문에 신고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의리를 지키려고 신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찰리는 부당한 제안을 받았잖아요. 네. 그 제안이 없었다면 또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를 하면 너한테 좋은 유익함을 줄 거야. 네. 하버드에 보내줄게. 대신에 안 하면 퇴학시킬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신고하면 이렇게 해줄게. 보상? 해줄게. 보상. 네. 그거는 좀 부당한 거잖아. 너한테만 특별히. 네. 나는 그런 권한이 있어. 아무도 모르게 너한테 그거 해줄게. 네가 그걸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요게 좀 부당한 거지. 네. 그렇다면 찰리가 뭘 지키려고 했는지가 좀 나타나는 거죠. 찰리가 그 부당한 제안에 이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 같아. 그거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져. 네. 또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쪽인 것 같아요. 찰리나 지금 중령이나 다 고민되는 상황들이에요. 네. 이런 고민들이 되는 상황에서 기준점이 있겠죠. 네. 고민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네. 뭘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결정하게 될까. 그걸 좀 잘 알면 고민을 할 때 또는 뭔가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겠죠. 기준점을 삼을 만한 것들이 명확해지면 결국은 고민할 때 기준점이 삼아지는 것들은 신념, 개인의 신념들, 그렇죠? 내가 믿는 것들, 가치관 또는 사명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것들이 명확해지면 선택이 너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지. 왜 답답해 죽겠는데 쟤는 고발하고 뭐 하버드 가지. 네, 그때는 선택 기준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 네. 그렇죠? 선택한다는 이익보다도 억울한 것보다는 이득 보는 게 낫지 않나? 좀 그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퇴학을 당해야 돼? 그럼 억울함. 네. 억울한 건 싫다. 네. 그게 이제 가치관이나 신념이겠지 이제. 나는 억울한 거는 싫어. 불의는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억울한 건 못 참아. 각자 자기의 판단 기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판단 기준들을 은연중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밝히지 않았더라도 작동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립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고민되는 상황에서의 결정 기준점이 뭐냐. 시력을 잃게 된 장교인 중령, 남들한테 도움을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마음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살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 같아. 네. 막 세상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왔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왔죠. 이제는 그냥 도움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와야 되니까 자신의 신념이나 삶의 방식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자기가 생각했던 정의들이 막 없어진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찰리는 역시 뭐 친하지도 않은 애들이지만 또는 심지어 나쁜 짓을 한 친구이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건 아니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찰리의 정의예요. 찰리에서는. 근데 이제 반대로 교장에 맞서갖고 밀고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또 퇴학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둘 다 이제 두려움도 갖고 있고 자신만의 신념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사실은 어느 한쪽에 억울함이나 손해 이거는 감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고민되는 거. 우리가 늘 고민에 놓이게 되는 건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어느 한쪽이 유익한 거를 얻는 거 그거는 별로 생각 안 하더라도 손해보는 거 상실감이나 손해가 되는 거 그건 너무 힘든 거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더 손해 안 보는 걸로 선택하려고 하는 지 않을까요? 그랬다면 이제 친구를 고발하고 하버드를 갔겠죠. 그래서 양심과 두려움에 대한 두 남자의 선택과 이 사람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성장 영화에 더 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